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학부의 김은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글로벌 한국융합학부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새롭게 탄생하는 전공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한국융합학부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글로벌 한국융합학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핵심어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 거죠. 답은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한국융합학부의 소개를 왜 한국인가, 왜 한국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이 특히 해외에서 높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변 후에 글로벌 한국융합학부가 어떤 전공인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국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가 벌써 해줬습니다. 다음 주에 4년 임기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스미스 대사는 국내의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엄청나게 활기찬 나라이고 절대 멈추지 않는 나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대사가 한국이 활기찬 나라라고 극찬한 이유는 끊임없이 역동적인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이라는 질문에 대한 짧은 대답으로 한국,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한 나라로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한국의 정치입니다. 한국의 정치사는 세계 정치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세기 동안 각국이 나누어 경험한 격변의 정치사를 집약한 나라가 한국이고요. 또 왕정, 식민지배, 독립투쟁, 자본주의, 공산주의 분단, 전쟁, 독재, 쿠데타, 군부정권, 민주화, 문민정부 이런 모든 정치적 현상의 결집체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개발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어서 한국의 사회는 세계사적 격변의 거울입니다. 한국은 잘 알려진 대로 IT 강국입니다.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입니다. 인터넷 속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률 세계 1위입니다. 물론 성인 기준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70.4%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산 출산율은 0.84였습니다. 옆에 보시는 세계 평균 2.5와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구 대체율이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산율입니다. 이게 2.1인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84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좀 우울한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7년에 고령 사회가 되었고 그리고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고령화가 가장 빠르다고 하냐면 지금까지 그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24년이 걸렸고 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세계 인구학자들이 이 기록은 절대로 깨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 기록들을 보란 듯이 한국이 깰 것입니다. 즉 일본이 24년 걸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 진입을 한국은 17년 만에 해냈고 또 일본은 12년이 걸린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한국은 8년 만에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세계 기록 모두 한국이 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어떤 특성을 얘기할 때 한국 경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부제를 붙였습니다. 한국 경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유.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며 모든 종류의 경제 현상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조선시대의 조공체제, 식민지 수탈경제, 전쟁의 폐허, 산업화, 아시아의 성장국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경제 체제로의 진입, 이 모든 게 한국 경제에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2021년 국내 총 생산액은 1조 8,067억 달러였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놀라운 수치이기도 하지만 1953년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액과 비교를 하면 왜 세계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953년과 2021년 사이에 한국의 국내 총 생산액은 거의 1,400배가 올랐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세계 경제의 그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같이 이런 정말 극적인 그리고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1962년과 1999년 사이에는 연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황들이 세계 경제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내 총 생산액의 그 큰 증가와 함께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도 1956년 67달러에서 2020년 기준으로 32,000불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1년 통계가 나오면 아마 32,000불보다는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또 우리나라 그 경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벌써 부제에 나와 있듯이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경제 선진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비도시 국가입니다.
비도시국가라는 표현을 굳이 쓴 이유는 사실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는 싱가포르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인구 600만의 도시국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구 5천만이 넘는 어떻게 보면은 인구 사이즈로 보면은 충분히 큰 나라에 속하죠. 그런데 이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 현대사를 통틀어 원조 대상국에서 원조를 보내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로 뽑힙니다. 사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역사상 전례 없는 신속한 경제 복구와 부흥을 이룩한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과 비교해서 생긴 말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경제 성장엔 큰 차이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 이 두 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독일이 경제 복구를 한 1945년부터 60년 그때에도 독일의 경제 복구는 독일이 갖고 있던 그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세계 2차 대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뭐 1940년대에 벌써 독일은 자동차, 비행기, 전차, 잠수함, 탱크 이런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산업화는 30-40년의 짧은 역사밖에 없었고 식민지 숙탈 경제를 겪었고 그리고 또 한국 전쟁을 겪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인적 자원과 노력으로 이런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한국의 그 놀라운 경제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뭐 사진이나 이런 거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두 사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 이게 1950년대 청계천 사진입니다. 이게 한국의 과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청계천의 사진입니다. 물론 이 사진은 좀 더 시내 쪽 청계천이긴 하지만 이 사진이 상징적으로 한국의 그 놀라운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보다 글로벌 한국 융합학의 요체는 정치, 경제 토양 위의 문화입니다. 한국은 문화의 주변국에서 문화의 발신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한국은 해외 문화의 추종국에서 세계 문화의 선도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조선 왕조의 중국 문화, 식민지 시기 일본 문화 지배, 해방 후 남북한 분단 문화 추종, 산업화 시기 자본주의 문화 체득,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한류까지 한국은 해외 문화의 추종국에서 현재는 세계 문화의 선도국으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의 공존 국가입니다. 수도 서울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고요. 또 동아시아 3국 가운데 고유 문자의 고유한 입력 방법을 지닌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현재 문화를 설명할 때 한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한류는 더 이상 뭐 K-팝뿐만이 아니라 K-드라마, K-필름
그리고 또 K-푸드 뭐 이런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한국의 그 온라인 게임, 캐릭터, 음악, 영화 등 문화 콘텐츠 수출은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 수치는 2003년 대비 17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은 뭐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밴드 중 하나입니다. 잘 알려진 바로 방탄소년단은 지금까지 빌보드 200 앨범 차트에 넘버원 앨범을 5개나 낸 아주 슈퍼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2021년 11월 기준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시리즈로 전 세계 94국 시청률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한류, 치맥, 먹방, 대박, 스킨십 등 한국 문화 관련 단어 26개를 지난해에 새로 실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류의 인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 학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한국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가 인정한 선진국이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역동적이며 더 이상 문화의 주변국이 아닌 선도 국가입니다. 이런 한국의 달라진 위상 때문에 한국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이 증폭한 것은 명백합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의 그 교육 목표와 인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목표, 한국 속의 세계, 세계 속의 한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 두 번째, 문화적 소양과 사회과학적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창의 융합적인 한국학 탐구. 그리고 인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도전적, 실천적 인재 양성. 그리고 둘째, 공감과 소통, 창의적 융합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 속의 한국학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는 이상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첫째, 다문화 환경에서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이 아주 가능한 그런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는 한국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온 외국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그런 전공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외국 그 학생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또 네트워크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는 우수한 교수진을 자랑합니다.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의 교수들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경영학, 지리학, 그리고 역사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 전공들을 하신
우수한 인재들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탁월한 학문적 성과들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강의 평가에서 교내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수한 어떤 그 퍼포먼스 기준을 자랑하시는 그런 교수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셋째, 한국 전통과 문화 체험이 또 하나의 글로벌 한국 융합 학부의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학하면 많은 경우 외국에 사실 많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당연히 어떤 탐구 초점은 한국이지만 외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전통과 문화를 체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가 소속된 그 고려대학교는 한국에 소재하기 때문에 한국 전통과 문화 체험하는 게 매우 수월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사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의 강점은 글로벌 시각에서 전문화된 한국학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구성된 교과 과정 속에서 다문화적 통찰력과 다언어 구사력 강화. 사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하고 또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 교수님들이 사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의를 과연 한국어로 해야 될지 영어로 해야 될지 뭐 물론 앞으로 영어로도 이런 강의를 소개하는 그런 이런 전공을 소개하는 강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중국어로도 이런 전공 소개하는 강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의 진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학부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과목들이 영어로도 제공되고 또 한국어로도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그 한국어 구사 실력 그 수준에 따라서 뭐 영어 과목만 들어도 되고 또 한국어 과목만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언어적 그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의 또 하나의 강점은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여 공감 소통력을 체득하고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교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는 현장감 있는 교과 과정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심화가 가능한 그런 전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에는 이제 맞춤형 학업 프로그램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의 모든 과목들은 한국어 또는 혹은 영어로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언어 구사 능력에 따라 한국어 또는 영어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두 번째 포인트는 글로벌 한국 융합 학부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요. 사실 고려대에서는 현재 모든 학생들에게 제2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학을 전공했고
또 인류학을 부전공했는데 제가 다시 학부를 공부한다고 하면 꼭 이 전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2 전공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2 전공을 고를 때는 본인의 그 마음을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2 전공을 정할 때 너무 계산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전공을 경제학, 경영학 하면 앞으로 나중에 직장 잡을 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제2 전공을 보면 너무 똑같아요. 경제학, 경영학. 사실 그거보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전공을 정할 때는 많은 경우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2 전공만은 정말 배우고 싶은, 정말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하라는 것을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 심화 전공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이 전공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학석사 통합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학부 4년, 대학원 2년, 총 6년이 걸리는 이제 학사, 석사 두 개의 학위를 받는 것을 국제대학원과 연계하여 5년 안에 학석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의 어떤 뭐 강점이라기보다는 모든 고대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혜택인데요. 지금 고려대는 세계 98개국 1000개 이상의 대학교들과 학생 교류 협정 체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 학부를 다시 할 수 있다면 꼭 교환학생으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졸업을 하면 외국에서 사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유학생으로 가거나 아니면 취직을 해외에서 하지 않는 한 가질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꼭 교환학생 프로그램 어떤 그 혜택을 꼭 활용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의 그 교육 체계는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대로 이제 제일 왼쪽 그 컬럼을 보시면 1전공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의 경우 이제 36학점을 이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공 필수 3과목, 이 과목 이름들은 저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총 9학점을 취득해야 되고, 그리고 전공 필수 선택을 이제 2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목들도 4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공 선택으로 총 7과목 21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94학점 중에 30학점은 이제 교양으로 분류된 그런 과목들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선택으로, 그러니까 자유롭게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들을 수 있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중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그 해당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 필수 선택, 그리고 전공 선택 같은 그 과목들을 그 해당 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는 학제적 차원의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가 많은 과목들을 제공하지만 그런 그 과목들을 좀 큰 그룹으로 분류하면은 뭐 크게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국제관계 협력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관계 협력 뭐 트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그룹에 지금 보시는 저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 정치 속의 한국, 한국과 동아시아, 글로벌 한국의 대외 관계, 뭐 한국의 문화 외교 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제 통상 비즈니스 트랙이라는 것에는 세계 경제 속의 한국, 한국 데이터 사이언스 입문, 한국의 국제 무역, 한국 경제의 쟁점 등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 문명, 사회 그룹에는 글로벌 한국학 입문, 글로벌 한국학 강독, 동아시아와 도시화, 한국 사회의 쟁점 등 많은 강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이제 이 슬라이드인데요. 뭐 이렇게 꼭 과목을 이제 선택하고 이 뭐 1학년 때 이런 과목을 들어야 되고 2학년 때 저런 과목을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저 전공 필수 과목들은 1학년하고 2학년 때까지는 꼭 이수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3, 4학년 이럴 때도 이제 이런 과목의 리스트를 보시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 선택과 또 언제 이런 과목을 들어야 될까라는 질문이 있으실 때 이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난 두 슬라이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그러니까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과목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였는데 한 세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 사회의 이해입니다. 본 강의는 사회과학적인 시각으로 현대 한국 사회의 사회적 쟁점들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학적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한국 사회의 중요한 주제인 가족, 교육, 인구, 고령화, 다문화, 환경, 종교, 젠더, 도시화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탐구한다. 한국 사회의 현재의 모습과 역사적인 변화를 사회학적으로 고찰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전 지구적인 시야를 넓혀 가도록 한다. 저출산, 노인 문제, 빈곤, 성별 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모색해 본다. 두 번째 과목 소개는 한국의 문화외교입니다. 문화외교의 목적은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아니면 활용하여 외국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고 공감대와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즉,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외국인이 많을수록 정치와 안보, 경제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본 강의는 한국의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한국 문화와 다양한 외국 문화와의 접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의 이론과 사례들을 고찰하고 한국의 전통 및 현대 문화의 여러 장르들을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외교 활동과 연계시켜 본다. 이 과정에서 문화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활동을 이해하고 문화 담당 기관들과의 소통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외교 전문가로서의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마지막 이제 그 과목 소개는 이제 한국의 대외 관계입니다. 본 강의는 현대 한국의 대외 관계에 있어 주요 의제들과 전략을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역사의 주요 장면에서 한국과 주변 주요국들이 당시의 국제 환경을 어떻게 판단하고 관리해 왔는지, 국가적 위기나 민감한 외교적 사안을 어떻게 타개하려 했는지를 탐구한다. 한국과 주변 주요 국들의 관계가 발전해 온 방향과 세계 주요 지역에서 전개되는 한국의 외교 활동을 검토한다. 한국의 대외 관계가 안보, 경제, 환경, 인권, 다자주의 등 분야별로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고 미래 한국의 대외 관계가 나아갈 바를 성찰한다. 사실 뭐 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은 이제 과목을 뭐 사례로 소개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 한계상 한 3가지로만 선별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장학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장학금들은 그 고려 대학생 모든 학생들에게 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금들입니다. 그래서 신입생에겐 입학 장학금이 있고요. 또 내국인 재학생들에게는 먼저 자유 장학금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정의 장학금이 있고요. 그리고 진리 장학금, 그리고 이제 그 교우회, 그리고 고대 교우회, 성림회, 겨감 문화재단 등 그 교회 장학재단 장학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재학생들을 위해선 외국인 성적 우수 장학금, 그리고 외국인 성적 향상 장학금, 그리고 외국인 면학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학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나중에 지원해보고 싶은 그 장학금이 있는지 잘 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진로인데요. 글로벌 한국융합학부는 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산업사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학문 간 경계를 뛰어넘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융합적 지식 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공입니다. 졸업 후의 진로 분야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넘어서 무한합니다. 사실 졸업 후의 진로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뭐 사실 제가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전공하고 뭐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를 생각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활동이나 직업을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영어로는 Life is how you make it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번역해 보려고 하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슷한 말이 그거 같아요. 인생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니까 결국 졸업 후의 진로도 결국 여러분들이 뭐 선택하는 건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고 또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도 사실 어느 대학교를 가더라도 또 어느 전공을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개인이 어떤 지식을 취득하고 또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어떤 강의를 들어서 어떤 전공을 해서 또 어떤 대학교를 가서가 아니라 그 개인이 어떤 노력을 했냐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박사학위 공부할 때도 제가 뭐 수업 들었을 때 그 교수가 한 말 기억나는 거 거의 없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읽었던 것도 뭐 특별히 기억나는 내용이 없을 수도 없지만 결국 오늘의 저는 제가 노력한 만큼의 그 한 그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하나의 뭐 글로벌 융합 한국 융합학부하고는 특별히 이제 관련이 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제 학생으로서의 어떤 기대, 또 학생으로서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느 학교, 어느 전공을 해서 이제 나는 내가 필요한 거를 다 이제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보다는 결국 본인이 찾고 또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이런 것을 통해 그 개인의 어떤 지식이 채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진부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여기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